오늘 저의 분석을 정말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이 성욕이라는 아주 강력한 본능 있잖아요. 이게 남녀 관계의 역학을 얼마나 교묘하게 또 강력하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연애 기술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시작부터 남자의 성욕을 양날의 검에 비유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동시에 가장 압도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게 어떻게 약점으로 작용하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주장에 따르면 거의 모든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성적 매력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걸 의식적인 계산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내 매력을 무기로 써야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존 본능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하, 본능의 영역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속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강력한 카드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단언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매력적인 이성한테 막 시간, 돈, 감정 다 쏟아붓는데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서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 뭐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성욕에 딱 지배당하는 순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하나요? 그때부터 관계의 구도가요, 완전히 바뀐다고 해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여성의 역할이 평가자이자 또 문지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단순히 성관계를 허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관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미처럼 들려요. 감정이나 시간, 돈 같은 자원들이 전부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성관계를 허락할까 말까 하는 이 결정권 하나만으로 남성의 기분, 행동, 심지어 지갑 사정이나 스케줄까지 전부 설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계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가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약속을 잡아놨어요. 근데 여성이 그날 밤에 오빠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한마디 뚝 던지는 거죠. 이때 성욕에 휘둘리는 남자는 엄청 갈등하다가 결국 친구들하고 약속 깨고 여자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남자의 삶은 그냥 온전히 여성의 기분과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여성이 남자의 삶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남자는 당장 끌어오르는 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군요. 이걸 자신의 기준이나 자존심, 내적 질서를 헐값에 내다 판다고까지 표현하던데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여성은 자신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점차 의식적으로 섹스를 보상과 처벌의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상과 처벌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잠자리를 약속하거나 반대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땐 잠자리를 거부하는 식으로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요? 사랑에 깊이 빠진 모든 남성이 그냥 노예라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바로 자기 삶의 중심이 유지되는가 이겁니다. 자기 삶의 중심. 네, 사랑에 빠졌더라도 자신의 일, 인간관계, 가치관 같은 내적 질서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을 얻기 위해 혹은 상대방과의 섹스를 위해 자기 삶의 질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예속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에 지배된 노예라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을 쓴 거고요. 이제 그 경계가 좀 명확해지네요.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면 남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처럼 들려요. 여성이 가진 그 협상 카드가 너무 강력해서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 게임의 룰 자체를 모르는 남성들은 그냥 시작부터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조커 카드가 남자에게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성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된다고 주장해요. 의식적으로 통제한다. 네, 체스판이 통째로 뒤집히는 것과 같죠. 여성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핵무기가 무력화돼서 한순간에 불발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욕을 통제한다는 게 근데 단순히 참고 금욕적으로 생활해라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그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까요? 핵심은 태도에 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여성의 유혹이나 거기서 비롯된 여러 요구에 자신의 기준과 질서를 꿋꿋이 지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거기에 그 답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같아요. 당신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나는 당신에게 강하게 끌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당신을 안지는 않겠다. 자신의 질서를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늦은 밤에 보고 싶다는 문자가 왔을 때 다음날 아침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네가 정말 보고 싶지만 내일 컨디션을 위해 지금은 쉬어야 해. 우리 주말에 제대로 보자. 뭐 이런 건가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의 매력이나 제안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보고 싶지만 내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매력을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자신의 원칙을 더 상위의 가치에 두는 태도. 이게 바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열쇠라고 설명합니다. 그 반응이 정말 의외네요. 보통은 자기 매력이 안 통하면 상대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마음이 식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여성이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하나요? 저자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여성이 당혹감과 동시에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고 묘사해요. 여성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첫째, 어라? 내가 지금껏 써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먹히지 않네? 둘째, 나랑 어떻게든 잡으려고 온갖 사탕발림을 하던 다른 남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자는 자신의 본능을 이성으로 제어할 줄 아는 진짜구나.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남자의 단순한 거절이 그의 내적 강인함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고 그게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바로 그 순간 여성의 무의식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로 쓰는 걸 포기하게 된대요. 대신 이 강한 남자의 질서 안에 편안하게 안착하고 싶다는 더 거대한 본능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이 역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가장 원초적인 무기가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상대의 세계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본능이 깨어난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 통제라는 것이 자칫하면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흔히 말하는 밀당 게임처럼 변질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 경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도 명확히 짚어줍니다.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상대를 조종하려고 일부러 튕기거나 차가운 척하는 건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관계를 망친다고 경고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통제는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의 목표와 원칙이 확고해서 여성의 유혹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신의 삶이라는 단단한 궤도를 가진 남자는 여성을 그 궤도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게 되지만 여자를 얻기 위해 궤도를 이탈하는 남자는 우주 미아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연기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네요. 자, 그럼 종합해보면 결국 성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성욕은 완벽한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통제되지 않은 성욕은 남자의 목을 조이는 쇠사슬이 되지만 반대로 의식적으로 통제된 성욕은 오히려 여자를 남자의 궤도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중력이 된다는 겁니다. 남자에게 진짜 위험한 건 성욕 자체가 아니라 성욕이 내 기준과 존엄보다 위에 있는 상태라는 말이군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성욕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는 순간 모든 통제력을 잃고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런 경고 같습니다. 그래서 금욕적 권력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성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성적 매력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것 없이도 온전하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내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욕적 권력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것 같네요. 결국 금욕적 권력은 가치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나 순간의 쾌락에 둘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원칙과 성장에 둘 것이냐. 이 가치 서열이 명확한 남자에게는 여성의 유혹이 더 이상 관계의 주도권을 뺏기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매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 핵심이군요. 바로 그 통찰이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려고 애쓸수록 멀어지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역설. 이건 비단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같은 삶의 여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원리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남성의 성욕 통제가 단순히 욕구를 참는 인내심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역학 자체를 재편성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어떻게 남성을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반대로 의식적인 통제가 어떻게 남성을
상대방을 강력한 중력의 중심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도발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죠.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의 내적 질서와 존엄을 그 어떤 외부의 유혹보다 우위에 두는 태도에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것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을 굳건히 지키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